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물가와 금리 얘기가 많은데 이 경제학에서 이 물가 금리 얘기를 하자면은 경제학의 대가 어빙 피셔의 이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자 어빙 피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빙 피셔는 1867년에서 1947년까지 예일 살았던 예일 대학의 대경제학자였는데 물가, 금리, 통화의 가장 고전적인 경제 이론을 파악했죠. 그리고 요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물가와 국채 금리 상승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학자가 바로 어빙 피셔입니다. 우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한 금리에 대한 이론 중에 하나가 피셔 효과라는 게 있죠. 피셔 효과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일상에도 우리 많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피셔 효과는 간단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명목금리 시중에 이자율이 5%다 6%다 이 명목금리는 실질 이자율하고 기대, 예상 인플레이션하고의 합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은행에서 받는 예금하고 받는 이자율이 한 3%다. 그런데 물가가 3%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어때요? 0%죠. 그렇죠? 그 논리는 똑같아요. 명목의 금리는 실질 이자율하고 예상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는 좀 늦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 제가 예상하는 거,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이 이론에 따르면 어때요? 금리가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명목 금리가. 그러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되니까 국채 금리 올라간다. 물가가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셔 효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볼 때는 목표가 뭐겠어요? 금리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를 안정시키려면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생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 금리는 당장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안 생기게 기대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통화 정책을 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빙 피쉬의 또 하나 이론은 이제 화폐 교환 방정식이었죠. 제가 이것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전 화면을 한번 잘 보시죠.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보다도 피셔의 여러 가지 일생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환 방정식은 PT equal MV였죠. 자세한 건 지난번 내용을 보시고요. 여기서 피셔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였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올라간다. 그렇죠? 다만 조건이 있죠. 화폐 유통 속도. 화폐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 사람들이 거래할 때 돈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쓰느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느냐, 현금을 많이 쓰느냐, 사람들이 지불 패턴, 관습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일정하다면은 통화량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 이게 화폐 교환 방정식, 화폐 수량설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런 질문해요.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왜 물가가 안 올라가느냐? 이거는 화폐 교환 방정식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V, 화폐 유통 속도가 있어요. 경기가 침체될 때는 돈이 빨리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났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은 유통 속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야 경기 회복된다 물가 올라가겠다 그러면 피셔 효과에 의해서 바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예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고전적인
이론을 발표해서 지금까지도 경제 현상의 분석에서 피셔의 이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피셔는 예일 대학에서 원래 학부에서는 수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논문도 수학을 많이 쓴 수리 경제학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무엘슨은 경제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이 1920년대 학자로서는 지금은 경제학에서 수학을 많이 쓰지만 그렇게 수학을 많이 쓰는 경제학자가 별로 없었었죠. 그래서 피셔는 20년대부터 굉장히 학계에서 많은 존중, 인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초기에 피셔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어요. 경제학자로서 또 개인의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카덱스랜드라는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한때는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도 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쟁, 질병, 통화 불안을 해소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를 희망했었죠. 그런데 어빙 피셔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유명한 에피소드는요,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기차역이죠. 1905년에 이 공중전화, 지금 공중전화 거의 안 쓰죠. 공중전화 부스에서 가방을 놓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가방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에 열중하느라고 누가 가방을 가져간 걸 몰랐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싼 가방의 문제가 아니라 피셔가 거의 몇 년 동안 책을 내려고 썼던 원고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 무심한 이 좀도둑이 가방도 돌려주지 않고 이 원고를 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셔는 거의 1년 이상 다시 집필을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자본과 소득의 본질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피셔는 이때부터 책 원고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항상 복사본을 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피셔의 더 큰 개인적인 불행은 이 1929년에 대공황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피셔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했고 어머니와 아들을 다 부양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피셔도 또 교수가 되자마자 결핵으로 투병 생활을 했고 건강이 회복돼서 예일 대학에 복귀를 했는데, 또 그때는 집이 뭐 화재로 전소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다 돼가지고 예일 대학에다 집을 기부를 하는데, 평생 동안 살기만 하게 어떻게 해달라 하고 집을 기부했다고 그러는데, 이 피셔에 관련돼서 경제학계는 대단한 실수, 위대한 실수, 엄청나게 큰 실수, great mistake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great mistake. 왜냐하면은 1928, 9년에 증권시장이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강세를 보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1926년, 7년, 8년에는 어빙 피셔는 뉴욕의 증권시장은 강세로 간다. 그런데 다른 경제학자 맵슨과 윌리엄 해밀턴 같은 분들은 약세를 전망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뭐 얼마 지나면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약세를 전망한 사람들은 체면이 크게 손상되고 웃음거리가 됐죠. 그런데 피셔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1928년 12월에 그 뉴욕의 헤럴드 트리뷴에 피셔가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분산과 리스크를 많이 해야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29년 12월이 됐을 때도 미국의 주가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피셔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미국의 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어떤 고원지대에 들어있다, 지금 잠깐 조정을 보일 따름이지 미국 경제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피시하게 타격이 컸습니다. 1930년 후반부에 1930년부터 여러분 어때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30년, 31년 사상 최악의 주가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저점이 뚫리고 급전직하했죠. 피셔 자신도 어떤 레밍턴 랜드라는 회사의 주식을 58달러에 샀다는데 1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피셔는 대공황을 예측하지 못한 인물로,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뱁스는 대공황을 예측한 인물로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피셔는 대공황을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전 재산을 잃은 학자로서 상당한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래도 피셔의 학문적인 기여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서 진리는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학의 대가도 그레이트 미스테이크를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융경제학자 어빙 피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